열심히 일하는 하인 중에 한 명이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현타가 올지. 이 영상에서는 솔직하게 PM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PM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왜 PM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뭔가 하는 게 좋아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한계가 오는 타이밍이 뭐냐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대감님 집에 하인들이 있는데 하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막 대감님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 일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이 하인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대감님이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일을 알아서 잘하고 나는 인정받는 하인이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대감집에 다른 대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대청마루에 딱 걸터 앉아서 찾아온 손님이랑 술을 같이 한잔하는 거, 그거는 하인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이라는 거죠. 하인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는 오너십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으니까 같이 술자리에 같이 좀 끼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인은 볼기짝을 맞고 길거리로 쫓겨나겠죠. 극단적으로 제가 비유를 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진실일까요? PM을 하시는 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 오너십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오너십과 오너는 다릅니다. 한국말로도 주인의식과 주인은 달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원래 PM의 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고객을 관찰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잡아내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내고 제품을 성장시키고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지 않습니까? 보통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근데 실상 이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많이 생기냐면요. 블라인드에서도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쿠팡에 다니는 프로덕트 매니저 댓글인데 우리도 위에서 탑다운으로 찍어내리는 거 처리하려면 정신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쿠팡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돼요. 규모가 되면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제네럴 매니저급 되는 사람들이 그 위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정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뭐 고객의 뭐 피드백을 받고 인터뷰를 통해서 개선하고 이런 게 사실 쉬운 상황이 안 생기거든요. 또 규모가 작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뭐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사람이 대표 의사에 반해서 우리는 고객을 관찰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 이래서 이런 개선을 하면 이런 비즈니스 결과가 나오고 이걸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조금 허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면은 완벽한 오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지는 좀 어떻게 보면 허상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현타가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일해야지라고 했는데 오너십을 가지고 고객을 위주로 나는 제품을 뭔가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게 내가 고객을 보고 제품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한낱 하인이었구나. 내 상사가 원하는 걸 실행하고 대표가 원하는 거를 나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현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일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PM 직무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 내가 고객 입장에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큰 결정을 내려서 뭔가를 실행을 했다 칩시다. 그 실패했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퇴사하는 거? 그거는 책임이 아니죠. 이미 실패를 해버렸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주도해서 할 수 있고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한 만큼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가 서로 페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책임을 전반적으로 질 수 있는 사람은 대표. 내가 이걸 투자를 못 받아서 회사가 망하거나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대표만이 이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PM, PO를 하려는 분들이 약간은 나이브하게 나는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고 내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오너십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서 이 직무를 택했어요 라는 게 나중에 현타가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 내가 가지는 오너십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오너십이 과연 오너만큼의 오너십인지, 결과를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결국은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결국 하인 중에 한 명이었구나, 열심히 일하는 하인 중에 한 명이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현타가 올지, 이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영상이었고요. PM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면 오너십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의 요점은 이겁니다. 오너십을 가지되 내가 오너가 아니라는 사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현타가 오지 않는다. 현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랑 내가 진짜 오너십을 가지고 내가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오너십을 가지려면 내가 오너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M 업무를 하고 싶다, 진정한 PM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내 사업을 하면은 진짜 PM처럼 일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거에 대한 오너십, 모든 거에 대한 책임,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PM을 꿈꾸는 여러분들 또는 지금 이제 PM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은 역설적으로 내가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남을 위해서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발휘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인생과 내 사업을 위해서 100%, 150% 발휘하는 게 훨씬 나은 일 아닐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